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현재 바이킹 식인호의 선장을 구금한 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네.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게 최우선이고, 글쎄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좀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루즈전 선장 체포가 됐는데 일단 혐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일단 용의자로 일단 체포는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금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조의 추돌 혐의입니다. 부주의 추돌. 예, 그러니까 이제 과실로 예. 선박이 이제 충돌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지금 사망자마다 7명이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입건이 이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크루즈 선장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예. 물론 그 과실의 원인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과실은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더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항법 장치를 그 해독을 할 때 오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 안에서 부주의하게 선박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소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고 예. 또 이속도 빠르고 등등의 이유로 또 이제 운항결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결부됨으로써 이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배를 보면은 이 크루즈선이 말이죠. 예. 빠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 여행객이 타고 있는 배를 아주 바로 그렇게 들이받아 버리거든요. 예. 뒤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배를 통제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만에 하나 말이죠.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구금이 됐고 조사가 계속 될 겁니다. 혐의를 우리나라 형법과 좀 비교를 하면 과실치사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뭐 저거는 중과실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업무상 중과실 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본인만의 과실이 아니라 선박의 고장이라든지 등등 다른 것이 있었다면 불가피한 또. 불가피한 것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 사실은 저기 그 다뉴브강이라는 데가 폭이 좁습니다. 예. 그리고 폭이 좁고 평상시에 물이 많지 않을 때는 삼각주 등이 드러나 있어서 배가 이제 다닐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이죠. 예. 근데 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큰 배는 저 도시 안으로 저렇게 해양을 못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을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예. 저 좁은 곳에 저렇게 수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면 부딪힐 가능성이 늘 있는 굉장히 위험할 거잖아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평소 다니던 수로보다 예. 물이 많이 유속도 부름으로써 빨라지고. 예속도 빨라지고 강풍도 더 불고 위험해지는 그리고 물이 상황이. 많아진 거예요. 예. 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 강의 3분의 1 정도로 다녔다면 말하자면 강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저 배가 들어왔을 가능성 이것이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딪히기까지의 과정도 어쨌든 여러 네. 혐의점들이 밝혀져야 할 것 같고 그 이유도 사실 궁금합니다. 글쎄 부딪히는 거를 보고 그 후에 뭔가 갑판에 계신 분들은 강에 빠졌을 텐데 왜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갔냐 이 부분이 좀 의혹이거든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예. 저 보면은 부딪히는 것이 이제 보이고 부딪히고 나서 배가 큰 배지만 그것도 확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부딪혔다는 것을 이건 완전히 알았어요. 인지를 했다는 예, 얘기죠.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큰 배가 앞으로 가다가 직선으로 가다가 그 부딪히면서 배가 확 돌아버립니다. 오른쪽으로 말이죠. 예. 그걸로 보면 이제 부딪혔다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그럼 일종의 이제 뺑소니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왜 저렇게 뺑소니를 쳤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혹시 불법으로 운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로를 이탈한다든지 네. 또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뭐 예.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음주를 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소위 뺑소니를 쳤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배의 어떤 그 결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배를 세우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미스터리고 사실은 이 사고를 숨기고자 그냥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배가 전복이 됐지만
바로 그 배가 구하려고 시도를 했더라면 상당 부분 분들이, 많은 예, 숫자로 구조됐을 구했을 것으로 텐데. 보이거든요. 지금 드러난 얘기에 의하면 밑에 선실에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예. 그러고요. 그 관광객의 지금 생존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갑판에 약 2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저 야경을 구경하고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돌아와서 네. 서서히 이제 그 접안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각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제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구조를 했더라면 하여튼 더 많은 많은 사람을 분들을- 구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이제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유에 어찌 됐던 간에 사람 목숨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글쎄 있는지 말입니다. 모르겠는데 네. 일단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예. 될 것 같고요. 이런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선장이 좀 운전이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너무 당황해서 놀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굉장히 베테랑 선장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선장이 64세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지금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운항을 했던 사람이기 그럼요. 때문에 뭐 그건 운전 미숙이다, 운항 미숙이다, 뭐 그런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 아닌 그야말로 도시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 바로 그 옆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타나는 어떤 기록들에 보면 보도에 의하면 예. 저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한걸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저기에 우리 한강과 달리 말이죠. 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배가 많아서 육안으로도 뭐 엄청 예, 많습니다. 지금 봐도 뭐 배가 많아서 충돌의 위험성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저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아닌지 그 물이 분 것을 기화로 해서 예. 혹시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아닌지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그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도주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서는 어쨌든 선장이 좀 태만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그것까지는 이제 드러났다고 분명히 하니까. 드러난 예. 거죠. 그래서 부주의 추돌 혐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상의 혐의로 지금 입건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걸로 이제 조사를 시작을 구금을 하는 했다는 건데. 얘기인데 예. 조사에 따라서는 이제 저렇게 사고를 내고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예. 또 그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커진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초반에 또 하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헝가리 유람선에서는 이 구명조끼가 의무는 아니라고요. 네, 사실은 저 구명조끼를 이제 입으면 아무래도 유람을 하는 데는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날은 위험했죠, 물이 많이 전날은. 불고 비가 오고 있었고 강풍도 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평상시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구명조끼를 입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유람선 아닙니까? 네. 유람선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헝가리에서도 말이죠. 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아닌가요? 예, 그게?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아. 근데 이 비치를 하는 것과 착용 의무는 착용을 하는 없는 것은 거네요. 다릅니다. 비치는 그럼, 의무고.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강에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강 유람선도 마찬가지로 비치는 의무지만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입지 않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입지 예.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객선 또는 유람선 이런 것들의 경우에 120%, 120%. 그러니까 120%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인원보다 인원보다. 120%. 예. 그러니까 정원보다 120%를 비치하도록 더 돼 많이, 있고, 예. 그다음 유아용을 20%를 반드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입는 것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입게 돼 있습니다. 아. 착용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지금 착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헝가리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보면은 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이라고 하는 건 유람선을 말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도선이라고 하는 경우죠, 것은 여객선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는 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떤 것 같습니까? 낚시어선입니다. 낚시어선. 예, 낚시어선. 낚시어선은 세월호를 계기로 해가지고 2016년 11월부터 낚시어선은 의무화됐습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낚시어선에 탔을 때는 비치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상 레저 있잖아요. 레저로 가는 수상 많이 레저는 있죠. 무조건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보트든 아니면 뭐 수상 레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상 위험하겠네요, 오토바이든 봐도. 예, 그건 뭐 다 당연히 그것은 착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의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경우는 좀 위험하다라고 싶으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 입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좀 착용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실내 공간이 없는 선박에서만 의무 착용이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없는 선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거 지금 유람선 같은 경우는 예. 1층에 이제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선실이라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제 이런 데서는 그다음에 2층에는 갑판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선실이 있는 그런 데는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굳이 입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안 입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낙서선 같은 건 선실이라는 것이 굳이 없잖아요. 밖에다 왜냐면, 서서 밖에 서 배 위에 있잖아요. 갑판에 그렇기 서서 때문에 하니까. 거기는 반드시 이제 의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상레저 활동 같은 거 뭐 요트, 보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라든지 낚시관리육성법이라든지 예. 수상레저 안전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법에 이제 규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실내 공간에서는 구명조끼를 입는 게 오히려 탈출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잘 얘기했는데요. 예. 만약에 구명조끼를 입고 실내 공간에서 뭐 잠을 잔다든지 내지는 있다가 바로 나오지 못하면 탈출이 그걸 어렵겠네요. 탈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입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 사고는 말이죠. 네. 저거 다뉴브강에서의 사고는 사실은 구명조끼를 안 입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닙니다. 네. 근데 물론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구조하는데 좀 더 쉬웠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예. 하지만 저거는 바로 그냥 거의 뭐 7초 안에 가라앉아 네. 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 배가 뭐 20분 후에 가라앉았다. 아니 20분은 그만두고 2, 3분, 3, 4분이라도 있었다면 예.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입을 수 있었겠죠. 근데 7초 만에 그냥 가라앉는 바람에 뭐 이거는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긴 하지만 입을 시간이 없었고 다만 이제 갑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착용을 하고 있었더라면 입었다면. 물에 뜨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 5톤 미만의 선박 같은 네. 경우도 착용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제 5톤 미만의 그 선박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예. 내지는 또 뭐 하여튼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트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트 예. 같은 거, 수상레저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유람선이니 여객선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배가 좀 규모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또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가지고 비치만 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착용 착용을 하도록 의무까지는 없는 예, 건데.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율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행사 같은 곳에서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이 저 경우는 좀 위험하다 싶었으면 좀 착용을 하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여행한 또 이제 그런 것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저 사고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럼요. 저 예측 큰 불가능. 크루즈선이 와서 박을 거라고. 저 경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 그것에 뭐 탓을 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고가 일어나고 보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좀 있고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착용 의무는 아니지만 또 착용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아쉬운 네.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당시에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운항을 하는 관광 코스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인솔자가 뭐 만류를 하거나 뭔가 네. 제재를 했거나 이랬으면 또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글쎄 들어요. 말입니다. 그게 좀 이제 안타까운 점인데요. 아무리 이제 저것이 이제 원래가 선택 사항, 옵션 사항은 아니고 그 여행 코스에 들어있는 원래 이제 그 코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이 불었다 하더라도 또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강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긴 한데 물론 저 지금 다뉴브강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또 코스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에 대한 인지를 못했을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그 다리 밑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나라 그 울들목 네. 세월호 사고가 났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만큼이나 물살이 뭐 거기보다 더 빠르다는 말이 예. 있고요. 굉장히 물살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수심도 더 깊고요. 저렇게 네. 큰 유람선이 들어갔다는 것은 크루즈가 들어갔다는 수심이 것은 굉장히 깊다는 수심이 깊다는 얘기죠. 거거든요. 한강은 저만큼 큰 배가 못 다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저것이 이제 만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또 늘 다니는 여행 코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갔다가 이런 네. 참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지금 여행사 측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걸 뭐 당연히 그 선장의 과실도 있고 그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여행사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좀 있어요. 여행사가 어쨌든 대응은 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이제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현지 대응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헝가리 당국이라든지 또 주변국에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행사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환자를 좀 돌본다든지 또 예, 그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예, 그런 마음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친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가해 선박이 있죠. 예. 가해 선박의 운용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피해 선박이 있죠. 네. 피해 선박의 운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여행사가 있고요. 예. 이런 여러 지금 주체가 여기 관여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가해 선박이 가장 지금 책임이 큰 걸로 보여져요. 스위스 지금 선박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선박. 또 뭐 이렇게 여러 선박들이 지금 이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여행사도 여행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민법에 여행 계약에 따르면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안전입니다. 안전. 예. 그러니까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안전 배려 의무를 조금 이제 잘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가해 선박이나 피해 선박이나 내지는 또 현지 여행사나 관계 주체들과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과실이 얼마나 일단 되는지 사고 수습이 잘 되고 나서. 수습이 되고 나서 예. 따질 문제라고 보고 일단은 저는 하여튼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헝가리에 가 있는 정부 예. 관계자들이라든지 여행사 관계자들 내지는 지금 친지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예. 모두 협심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서 더 안전한 어떤 네. 그런 여행 문화 이런 것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